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정확하게 D-9일입니다. 그러니까 9일 뒤에는 이제 후보 선출이 되겠죠. 자,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당심은 윤석열이고 민심은 뭐 역선택을 포함해서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다. 뭐 이게 중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이 27일이니까 뭐 이번 주말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일부터 모바일 투표를 시작을 하고요. 이제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죠. 이건 이제 당심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3일과 4일에는 당원 전화 투표, 뭐 여기도 당심이죠, 물론. ARS로 하는 거와 여론조사. 이건 이제 민심이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1월 5일에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분명한 거는, 뭐 설문조사는 뭐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뭐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뭐 유승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주고, 이 중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와 경쟁할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뭐 이런 톤으로 정확하게 문구가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누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3월 9일에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내년 3월 9일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나 또는 뭐 투표에 응해야 한다. 이걸 뭐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9일이라는 대목이 아마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질문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까지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선 후보 선출,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선출과 더불어서 지금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후보 선출 이후에 당 선대위에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지휘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와 관련한 몇 가지의 인터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전해드리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는 건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최근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돼야 새로움으로 승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2017년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한테 낙선을 했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로 다시 이재명 후보와 맞선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새로운 게 아니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로는 새로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로 이재명 후보에 맞서야 한다는 걸 사실상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김종인 퀴즈라고 하는 김병민 대변인이라든가 윤희석 대변인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캠프에 뭐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을 뿐이지 윤석열 캠프와 사실상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거는 그건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많이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 60 넘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 측이 변한 듯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악연은 과연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고 얼마나 악성이었느냐.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만 든다면 작년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했었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된 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뭐 모셔오느냐 모셔오지 않느냐,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그 시절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검사 시절인 1993년에
김종인 당시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동화은행 뇌물 사건을 자백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제 그만 공적생활 정리하시고 정계에 기웃거리지 마라. 그만하면 오래 했다. 거의 욕설에 가까운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세월이 지났지만 나는 묻어두고 싶었는데 최근 그분의 이딴 노욕에 찬 발언들을 보면 당이 이러다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부득이하게 지난 일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뇌물 사건을 꺼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93년이면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노욕에 찬 발언, 그 다음에 정계에 기웃거리지 마라. 거의 모욕적 언사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위원장을 할 당시에 홍준표 의원 복당 못했습니다. 그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 과연 홍준표 후보가 진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갖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움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24일 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죠. 그때도 저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대선 본선에서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총괄적 지휘 능력, 메시지 전달 능력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되든 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홍준표 후보가 변해서 아니다 이제는 나는 그 양반 노욕에 찬 분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이 풀릴 것이냐 하는 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한다고 또는 이준석 대표와 일부 다른 지도부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이게 왜냐면 굉장히 오랜 악연이고 또 굉장히 아주 진짜 다시 되새기고도 쉽지 않은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아마도 후보가 된다면 홍준표 후보 본인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럴지 모르겠으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이 금방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합류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주변에서는 자꾸 윤석열 후보가 되든 홍준표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면 합류하는 건 당연한 거고 홍준표 후보가 돼도 합류를 시키려고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종로 출마설 이게 뭔가 변했습니다. 9월 16일 날 라디오 인터뷰 이때는 이제 이낙연 전 후보가 그러니까 의원직을 사퇴한 직후죠. 이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상계동에 내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종로에 가겠냐. 딱 잘라서 거절했죠. 물론 이때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임박하면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결국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죠. 어제 YTN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진행자가 물어본 것이죠. 종로 보선은 결국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나설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닝메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을 지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9월 한 달 전에만 해도 상계동에 그렇게 투자했는데 종로에 가겠냐? 딱 잘랐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나가든 누가 나가든이 들어갑니다. 내가 나가든 그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지난 한 달 전하고 해서 바뀌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바로 감을 잡고, 아니, 민주당에 전략적 모호성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그냥 둘러댔는데, 제가 보건대는 바뀐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종로 출마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러닝메이트냐? 유권자들은 러닝메이트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종로라는 지역구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보면 뭐 이종찬 전 국정원장,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뭐 등등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거기에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지역은요. 그리고 뭐 박진 의원 뭐 이런 사람도 거기서 몇 번 했죠. 근데 그 지역이 좀 독특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호남 인구가 꽤 많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꽤 강세인 지역이고요.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종로에서 당선될 때 박진 의원은 종로 토백입니다. 이런 정도의 뭔가 특징과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종로에서 당선되는 것은 어찌 보면 특별히 부정적 요소만 없다면 거기에 호남 출신 인구가 꽤 많기 때문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어떠냐? 이준석 대표는 뭐 부친이 영남 지역 출신이니까 특별히 강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의 강점은 젊은 층이죠. 젊은 층.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영남이라는 지역적 특성, 그 다음에 고령층, 중장년층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 여기에다가 젊은 층 지지를 더하면, 그리고 전체적인 정권교체 분위기,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윈윈 게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종로 등판설이 나오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 여부, 이거 어떤 변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 대표의 종로 보궐선거 등판 여부, 이거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현재의 상황과 전망,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